이번 동영상에서는 PLC에 접속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OMTech로 짓고 XGK의 CPU2를 선택하겠습니다. PLC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생성해 놓고 온라인 접속 설정을 클릭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설정 방법 선택에 직접 설정과 네트워크 브라우징이 있는데 직접 설정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S 산전 PLC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에는 RS-232C, USB 로더, 이더넷, 모뎀, 증설 베이스 USB, 원격 서비스를 활용하는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접속 방법에 대해 세부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단계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계를 살펴보면 로컬, 리모트 1단, 리모트 2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USB 로더의 경우 특별히 설정할 부분은 없으나 간혹 USB가 인식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 경우 뽑았다 꽂았다는 반복해서 시행해주면 됩니다. 만약 인식이 계속 안 될 경우 USB 드라이버를 재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컴퓨터에서 인식이 잘 되어 있을 경우 바로 온라인에 접속을 들어가면 바로 접속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속이 되면 XG5000의 맨 하단부의 색상이 파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접속을 했을 때 에러 경고 팝업 창이 뜨면 해당 내용을 확인하여 조치해주면 됩니다. PLC를 스톱 상태로 변경한 후 온라인 진단에 I/O 정보를 들어가서 I/O 동기화를 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전 영상인 모듈 동기화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컬의 개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컬로 설정하게 되면 PLC의 CPU에 있는 USB RS-232C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RS-232C 로컬로 설정하고 우측의 설정을 누르게 되면 통신 포트와 통신 속도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포트 자동 탐색을 하게 되면 현재 232가 몇 번 포트로 연결되어 있는지 보이게 됩니다. RS-232C를 PC에 연결한 후 다시 들어가 보면 자동으로 통신 포트가 잡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컴 포트가 제대로 검색되고 연결이 된 상태라면 접속을 눌렀을 때 정상적으로 접속이 되어야 합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RS-232C 배선이 끊겨 있어서 접속이 되지는 않습니다. 시리얼 포트가 정상적으로 인식되지 않았으면 검색이 안 되며 제어판에 들어가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어판의 장치 관리자에 들어가서 포트를 확인해 보면 사용자의 컴퓨터에 USB가 정상적으로 인식이 되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장 이더넷 포트를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타입은 이더넷 로컬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네트워크 타입이란 CPU 유형명이 N으로 끝나는 타입을 이야기합니다. PLC를 네트워크 타입으로 변경하고 PLC로부터 읽기를 통해 프로그램을 읽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트워크 타입으로 변경하니 파라미터 설정 쪽에 로컬 이더넷 파라미터 항목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컬 이더넷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이더넷 구성을 하기 위한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등을 설정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사용자에 따라 네트워크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용자에 맞게 IP 주소와 서브넷 마스크를 설정해주면 됩니다. 본 동영상에서는 로컬 이더넷의 IP 주소가 192.168.250.110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확인해줘야 할 부분은 사용자 PC의 로컬 IP입니다.
사용자 PC별로 네트워크 카드 구성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PLC와 연결할 네트워크 카드 부분 설정을 변경해 주어야 합니다. 로컬 이더넷을 더블 클릭해서 속성에 들어가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사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여기에도 IP 주소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자동으로 되어 있어서 비활성화되어 있을 경우에 수동으로 변경해 줍니다. PC의 IP 주소는 아까 로컬 이더넷 파라미터에서 설정한 IP 주소와 동일한 대역으로 꼭 맞추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동일한 대역이란 이더넷 통신을 하는데 서브넷 마스크 255.255.255.0 기준으로 IP 주소가 3개까지 동일한 것을 의미합니다. USB로 접속되어 있는 것을 끊고 로컬 이더넷으로 접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접속 설정에 들어가서 USB로 설정된 부분을 이더넷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단계를 로컬로 변경해 줍니다. 설정을 들어가서 IP 검색을 누르면 아까 보았던 로컬 이더넷 주소가 나옵니다. 만약 여기에서 검색이 안 될 경우에는 사용자 PC의 IP가 주소가 맞는지 이더넷 케이블이 제대로 꽂혀 있는지 확인해 줘야 합니다. 제대로 검색된 IP 주소를 확인해 주고 클릭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그리고 설정을 마무리 짓고 접속을 눌러주면 화면 하단이 초록색으로 바뀌며 접속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로컬 이더넷으로 접속할 때 로컬이 아닌 리모트 1단으로 설정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접속을 끊고 리모트 1단으로 변경해서 접속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더넷 모듈을 통한 리모트 1단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이더넷 모듈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기본 네트워크에 추가되어 있는 이더넷 모듈을 더블 클릭하여 설정을 변경해 줘야 합니다. 이더넷 모듈의 IP 설정은 로컬 이더넷 파라미터 변경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IP 주소를 192.168.1.2로 변경해 보겠습니다. 이더넷 모듈의 IP 주소를 바꾼 것에 맞춰 사용자 PC의 IP 주소 또한 변경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 설명한 대로 동일한 대역대로 맞춰줘야 하는 것 잊지 마셔야 합니다. 모듈의 마지막 IP 주소가 2번이기 때문에 PC는 10번으로 설정하겠습니다. IP 주소 세팅이 끝나면 온라인 접속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IP 주소를 설정하기 위해 들어가서 갱신을 누르면 모듈의 IP 주소가 검색됩니다. 이를 체크하고 접속을 누르면 성공적으로 접속됩니다. 아까 설명한 내용 중에 로컬 이더넷으로 접속할 때 리모트 1단을 선택해도 접속 가능하다고 한 게 있습니다. 현재는 이더넷 통신 모듈을 통해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인데 이때는 로컬로 설정하면 접속이 안 됩니다. 따라서 기본 개념대로 CPU 접속이면 로컬, 통신 모듈 접속이면 리모트를 설정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접속을 끊고 로컬 이더넷 파라미터 설정 창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로컬 이더넷 파라미터를 더블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위에는 IP 주소 설정하는 창이 있습니다. 서브넷 마스크와 게이트웨이를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아래에는 로컬 이더넷을 서버로 동작할 경우 선택할 수 있는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XGT 프로토콜 혹은 모드버스 TCP 서버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있는 Enable 호스트 테이블을 체크하면
아래의 IP 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 활성화됩니다. 이 부분에 IP 주소를 넣게 되면 이 PLC가 서버로 동작할 때 해당 IP 주소를 가진 클라이언트들만 접속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PLC에 접속하기 위한 통신 모듈들 중 이더넷 통신 모듈과 시리얼 통신 모듈 설정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EFM-TV 모듈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 IP 주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전용 접속 개수라고 하는 것은 모듈이 서버로 동작할 때 동시에 접속할 수 있는 클라이언트의 최대 개수를 의미합니다. EFM-TV의 경우 포트당 64개로 고정입니다. 여기에서 설정하게끔 나온 것은 EFM-T를 위한 것입니다. 서브 모드의 경우 모듈이 서버로 동작할 경우 어떤 프로토콜로 동작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XGT 프로토콜은 LS 전용 통신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LSHMI 혹은 LSPLC랑 통신할 경우 사용합니다. 모드버스 서버는 모드버스 TCP 서버로 동작할 때 설정해주면 됩니다. 모드버스 서버를 선택하면 아래 모드버스 설정 부분이 활성화되며 주소지를 추가적으로 설정해줘야 합니다. 스마트 서버를 선택하면 XGT 및 모드버스 서버로 동시에 동작하게 됩니다. 라핀의 설정은 LS 산전의 전용 프로토콜로서 만약 사용한다고 하면 버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호스트 테이블은 로컬 이더넷 파라미터에서 설명했던 부분과 동일합니다. EIP 주기 설정 탭에서는 산업용 이더넷 프로토콜인 이더넷 IP를 사용하고자 할 때 태그를 설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시리얼 통신을 하기 위해서 CH2B 모듈 설정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H2B 모듈을 더블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시냅 카드들은 모듈에 따라 채널별 구성이 다릅니다. 채널 1은 위, 채널 2는 아래에 있는 통신 포트를 이야기합니다. 우측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CH2B 모듈은 한 개의 232C와 한 개의 4224로 통신이 가능합니다. 공통적으로 통신 속도 설정이 필요합니다. 42248호의 경우에는 모듈 내부적으로 중단 저항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번을 설정해 줍니다. 또 하단분에 있는 동작 모드에서는 채널별로 어떤 프로토콜을 이용할 것인지 서버 혹은 클라이언트로 동작할 것인지 설정합니다. 모드버스 서버로 설정하게 되면 아까 보았듯이 주소를 설정해야 합니다. 고급 설정 탭에서는 시리얼 통신에 필요한 데이터, 페리티, 정지 비트 등을 설정합니다.